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수제로 수학 문제집 하나를 풀어오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둘째가 어리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못했는데요? 우선 문제집 선택부터 잘못했죠. 엄마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집을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골라줬어야 되는데 해주지를 못했어요. 뭐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전교 1등. 오. 중간고사 3과목. 네. 올백. 올백. 와. 기말고사는 하나 틀렸어요. 그랬더니 전교 1등. 중학교 성적이 이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 패밀리 프로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뇌를 깨우는 아침 공부의 기적, 미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 미자모와 미셸TV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교육 크리에이터 미셸입니다. 아침 공부, 아침 활동이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네, 혹시 이런 오해와 진실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아침에 일찍 기상하는 것부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거는 잠을 덜 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어나기에 너무 힘들다부터 좀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잠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녁에 우리가 원래 하던 그 모든 작업들, 모든 활동들을 아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잠은 충분히 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해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난 너무 피곤해. 하루 일과가 너무 이렇게 멘붕 상태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좀비처럼 다닐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 리프레시한 에어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물론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뭐 지인들과 뭐 술을 한잔 한다거나 뭔가 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뚝 떼다가 아침에 하잖아요. 훨씬 프로덕티비티도 올라가고요. 이 모습을 아이들이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뭐 해라, 뭐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저래라 안 해도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일찍 일어나서 주섬주섬 제 앞으로 앉아요. 제가 뭐 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책을 이렇게 갖고 와서 앉고 제가 뭐가 학습을 한다 그러면 저희 첫째랑 학습을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아이랑 대화도 나누고 또 밥상머리 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꼭 식사할 때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침 시간에 하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녁에 하면 돼. 저녁에 하면 되지 왜 굳이 아침에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그게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 뭐 직장인이라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기상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된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늦게 자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사춘기 구간에 들어가면 졸려워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점점 늦게 분비가 돼요. 그럼 점점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당연히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전쟁을 하는 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네, 아침 공부는 고사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습관을 잡는다? 아침에 일어난다. 당연히 기상을 일찍 한다. 잠은 충분히 잔다. 언제? 저녁 시간에 아이들 성장할 시기에. 그러면 너무 플러스 되는 게 많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성장도 잘하게 되죠. 일어나면 나는 아침에 일어났어. 혼자 스스로 뿌듯함 느끼죠. 일어나는데 뭐 하겠어요?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끄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또 뿌듯함도 느끼고 자기주도 학습이 또 습관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여집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학습이 되고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고 경험이 쌓이고 그게 내 거가 되면 남이 시키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데 이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시간을 그냥 아침 시간으로 옮겨 놓으면 되세요. 그럼 정말 초등학교 다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 12년간 치를 수도 있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희 가정에서 경험을 해보니 너무 좋더라.
저희가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서히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에게 뭐 공부를 해라 이래서 시작은 한 건 아니고 아침 시간에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아이랑 나눴죠. 그러다가 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학습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아침 황금 시간을 노려라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아이들이 뇌가 팍팍 돌아가고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게 아웃풋이 동일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 대비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우리 지금 해보자 해서 이제 아침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뭔가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정말 진도도 훨씬 더 많이 나가지기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잡아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냐만 서도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누적되니까 뭐 매일 공부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 습관도 쌓여지고 학업적으로 굉장히 자신감도 얻어 하는 것 같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수제로 수학 문제집 하나를 풀어오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둘째가 어리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아이 숙제가 엄마 숙제인 경우가 거의 맞아요,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초등학생 때는. 근데 그거조차도 하기가 힘들어서 이걸 무슨 일이야 하면서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2학년 때. 얼마나 제대로 못했는데? 우선 문제집 선택부터 잘못했죠. 엄마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집을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골라줬어야 되는데 해주지를 못했어요. 뭐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알려고 하지조차도 안 했던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매번 숙제가 있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아니 뭐 태도 면에서. 네, 태도 면에서 뭐 숙제를 제때 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풀었어야 되는데 문제 지금 이따시만큼 네. 두껍고 그러니까 엄마랑 그 전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미리 했었어야지 하면서 실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생님을 먼저 탓하긴 했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숙제를 내주시나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뭔가를 해보자 하면서 아침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수학 문제집을 제대로 잘 못 풀어갔다는 게 계속 한켠에 좀 그런 미안함. 게 좀 뭔가 좀 따뜻하지 않고 뭔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아침 시간 공부를 좀 활용해보자 그러면서 아이에게 너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수학 문제집을 하나를 골라서 풀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습관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아침 시간에? 네, 아침 시간에. 왜냐면 아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늦어요. 이미 6시. 밥 그쵸. 먹고 잠자기 맞아. 바빠요. 그런데 성장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막 이것저것 시킬 수도 없고 맞아요. 저녁 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아침 시간으로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예를 들어 1시간씩 꼬박 1년, 2년, 3년, 4년이 쌓이니까 아이가 수학에 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쌓였던 것 같고 좀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니어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거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나가서 네, 은상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거기에 또 뿌듯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다음에는 선순환이. 주니어 말고 진짜 올림피아드로 도전을 해보겠다. 근데 이 모든 그런 동기부여나 그런 내적 동기가 아침 시간에 뭔가를 했더니 내가 실력이 쌓였고 알아서 하게 되더라. 네, 그랬더니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됐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엄마 나는 아침에 뭔가를 하니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모든 많은 역사가 우와. 이거 확실히 중학교 가서도 굉장히 감사하게도 얼마나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운 결과를 현재 네, 아직 1학년이지만 네, 아직 시작이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인데 시험을 봤어요. 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전교 1등. 오. 중간고사 3과목. 네. 올백. 와. 기말고사는 하나 틀렸어요. 그랬더니 전교 1등. 근데 그게 또 되게 신기한 건 중학교 성적이 이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방금 수줍게 말씀을 드렸긴 한데 이제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봤을 땐 그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잘 챙기는 거 그리고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스케줄을 우리가 짜거든요. 이 책에도 스케줄을 어떻게 짜면 되는지를 또 자세하게
이제 아침 공부를 실제로 이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챙겨야 될까요?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는 그 의지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려면 충분한 잠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그거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활용한다고 뭐 잠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늦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려고 그냥 스스로를 푸시한다기보다는 아침 공부를 위해서는 아침 시간 활용을 위해서는 그 전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핵심은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저녁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아침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일찍 주무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역시 전날 일찍 잘 수 있게 굉장히 나름의 노력이 살짝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늦게 자는 친구였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낮 시간에 많은 운동이라던가 뭐 햇님을 만난다거나 좀 비타민 D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좀 일찍 하게끔 좀 지도를 했고요. 준비를 했고요. 낮 시간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차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야 그 다음 날이 원하는 대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아이에게만 하라고 시켜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가 먼저 실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부모가 먼저 일찍 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부모가 먼저 일찍 모든 거를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같이 잠자리에 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동기부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동기부여를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전날 이미 그냥 일찍 잠을 자게끔 환경을 먼저 조성하세요. 아이를 설득하고 뭐 당연히 일찍 일어나지 않니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애가 당연히 일찍 자는 거. 너무 당연한 것으로. 낮에 좀 힘을 빼놔야겠네요. 네, 조금. 그럼요. 네. 부모님이 먼저 환경을 세팅을 하시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자더라도 12시간 이상 자는 친구들은 거의 드물어요. 우리 아이는 아침잠이 많아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전날 일찍 자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날 일찍 자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그때부터 아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아이는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엄마 난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학습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아침에 독서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기가 뭔가 일기를 쓸 수도 있겠죠. 글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이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에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가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 그런 세팅 아래 아이가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언급했던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생활 패턴과 태도예요. 생활 패턴은 기본적으로 스케줄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시스템화를 시키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당연히 일찍 일어났으니까 뭔가를 화급적인 걸 하고 뭐 아침 식사를 하고 당연히 그 제때 학교를 가는 거. 그거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이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세팅을 하시고 시스템화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태도를 잡는 거죠. 네. 이를테면 생활 태도라 하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구구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명이라기보단 이거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독서를 할래, 글쓰기를 할래, 뭐 학업적인 걸 할래. 환경 설정이네요.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 문제집을 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아이랑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대화를 토대로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같이 찾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또 중요한 건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따라올 수 있게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도라는 게 다 묻어나는 거죠.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